안녕하십니까. 저 홍재현입니다. 제 이름부터 잠깐 적으면은, 저는 이제 전산대에서 특히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뭐 전산 공무원 7급 등 강의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각종 이 공사 시험에서 이 전산 일반 또는 뭐 컴퓨터 일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공 시험이 들어가 갖고,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목표는 합격이겠지만 합격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도 안 되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최소 비용으로 빨리 합격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시험 몇 가지를 여기 적었습니다. 철도공사죠. 코레일, 그리고 뭐 서울, 부산 등등 여러 지하철 같은 공사에서 이 컴퓨터 일반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얼마 전부터는 계리직, 역시 뭐 공무원 등에서도, 물론 공무원에서는 당연히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과목에서 컴퓨터 일반이 출제가 되는데, 제가 원래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온갖 게 다 출제되는데, 제가 이 코레일에서 그 발표된 그 컴퓨터 일반 전공시험 가보니까 이제 무엇이 출제되는가, 거기 적은 내용을 여기 가져와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개론, 컴퓨터 일반인데 이 정보보호개론, 이 보안에 대해서도 출제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그리고 옛날 문제, 전자계산기, 뭐 컴퓨터 구조에 대한 계산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론도 여기서는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하고 크게 연관을 가지는 것은 이 자료구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자격증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료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 같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코레일뿐만 아니라 그 지하철 이런 데서도 컴퓨터 일반이 시험에 출제되는데, 그 출제되는 내용 보면 뭐 이런 내용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실제로 어떤 전산이 요새 뭐 전공, 비전공 상관없이 전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게 없죠. 그래서 전산 관련 무엇도 이 상식도 실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서 예를 들어 기계 일반, 뭐 컴퓨터 일반, 뭐 전기 일반, 앞에 뭐가 이래 붙고 일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과목이라는 것은 뭐냐?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매우 폭넓게 출제된다는 것이죠. 예를 전산 같으면 이제 전산과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기본적인 것은 다 출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제 범위가 여기 적은 것만 보더라도 그 출제 범위가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 범위가 넓을 때 무작정 공부하다 보면 끝도 없고, 많이 공부한다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최소 비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목을 컴퓨터 일반, 전산 일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교재는 필수가 되겠죠. 교재 없이 시험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필수라면은 나 같은 사람은 강사죠. 예를 들어 이 강사는 선택이 내가 교재를 사갖고 독학하면 되겠죠. 그러면 강사한테 굳이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강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시간을 절약해 주는 사람. 혼자 공부하면은 6개월 걸리는데,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약간 의존을 하면은 한 달 또는 두 달, 세 달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뭐 시간이 금이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재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죠. 필수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하나 다시 적으면 교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재 선택을 잘못하면은 합격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되죠? 2중, 3중으로 돈이 드니까요. 어떤 교재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교재는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그 n분의 1씩 적절하게 분배가 돼서
아마 제가 시험 출제 범위가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안 돼도 교재는 한 1000쪽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보보호개론 이거 하나만 해도 뭐 700쪽, 800쪽. 다시 잠깐 우리 일반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보면 공무원 시험 전상 9급이죠. 7급은 4과목인데 9급에서 나오는 게 컴퓨터 일반하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각종 공사 시험에서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컴퓨터 일반으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컴퓨터 일반의 그 출제 범위에 보면 정보보호개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통상적으로 전상 9급에서 보면은 뭐 한 컴퓨터 일반도 그렇고 정보보호개론도 그렇고 기본 이론책이 한 뭐 문제 좀 넣어서 1000쪽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을 때 아무리 축약을 해도 1000쪽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n분의 1씩 축약을 하더라도. 그래서 교재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 서점에 가든 아니면 여러 등등을 했을 때 딱 한 번 선택해서 그 교재로서 공부를 해갖고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진 교재가 가장 좋고 첫 번째. 그래서 제가 n분의 1 교재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되느냐. 독학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예제가 풍부한 교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재는 그냥 요약식으로 적어놨는데 그거는 초보자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약식으로 한 거는 이미 충분히 공부를 해갖고 더 이상 공부할 것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요약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책을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이해가 안 되니까 세 번째 막 암기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좋은 거지만 암기 방식으로 해놓은 이런 책은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책이 필요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가 서점에 가서 이런 책이 있을 때 이래 보면은 이 책이 좋은지 나쁜지 내용이 틀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은 자기가 좀 귀신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초보자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교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합격을 할 수 있는 필수사항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 이런 교재 선택이 용이하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이제 좀 들면 이렇게 되겠죠. 공부라는 것은 기본 이론이 정확히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되어 있고, 기본 이론이 안 되어 있는데 책 내용 봐도 어떻게 되죠? 잘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교재인지 나쁜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이 바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출 문제를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은 분석해봤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 분석도 기본 이론 하면서 이 병행해서 하고 나서 다시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뭐를 해야 되느냐? 실전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이런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길이 되는데, 해서 이렇게 과정을 밟는데 내한테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교재를 선택하면 되겠죠. 해서 이 교재라는 것은 어떤 기본 이론이 독학할 정도로 잘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충분하게 무엇을 기출 문제가 분석되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00쪽, 뭐 너무 두꺼워도 문제가 되니까 그 정도의 책은 돼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전산 일반 이 공부할 때는 책은 제가 볼 때 두 권, 그 두 권이라는 것은 이 기본 이론하고 기출 문제가 같이 이 n분의 1로 단원별로 들어있는 이 하나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실전 모의고사가 되겠죠. 실전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한 20회 정도, 그리고 추가하면 한 30회 정도는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서 시험장에 간다. 그렇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교재를 우리는 선택하자 이거죠.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교재 선택 방법론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격에 대해서 우리는 합격을 하러 가는 것이지 남들 합격하는데 덜러리 하러 가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보면은,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뭐 너무나 이거는 뻔한 내용이지만, 합격할 수 있는 점수, 그러면 첫 번째 뭐하고 연관을 가질까요? 이 합격점하고 연관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합격점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 80점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말이죠. 이제 여기서 뭐 저거는 이런 시험이라든가 그런 시험에서 보편적으로 이 80점이면은 합격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고, 여기서 조금 어렵게 놓으면은 뭐 60점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올라가 봤자 한 85점, 90점 이렇게 합격점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 코레일이라든가 뭐 최근 이제 전산 이 과목이 들어간 건 아직 옛날 합격 점수가 없죠. 그런 이제 공부는 예측하건대 한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하면 되는 것이지, 뭐 1등으로 합격한다고 월급을 2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적의 공부로 합격할 수 있는 합격점, 제가 제시하는 게 80점입니다. 그래서 이 8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재 선택해갖고 이제 공부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국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과거 기출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걸 토대로 여기서 분석해갖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코레일 이런 거는 이제 최근 신설되는 과목이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거는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각종 시험에서 이 컴퓨터 일반 이런 내용이 출제되었을 때, 뭐 계리직이 되든 군무원이 되든 뭐 교통공사가 되든 이 공무원 준비하다가도 이 교통공사로 시험 봐갖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컴퓨터 일반 문제는 예를 들어 현재 국가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국업에서 컴퓨터 일반이 나오고, 지방직 국업에서도 나오고, 서울 국업에서도,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데서도, 그 다음에 경찰청 같은 데서도 컴퓨터 일반이 다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회직 이런 시험에서도 컴퓨터 일반이 여러 곳에서 컴퓨터 일반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코레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컴퓨터 일반 기출 문제 없다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이런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서 출제된 문제가 곧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이런 공사시험에서도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최근에 출제된 내용 한 5년 정도 문제가 있겠죠. 이게 바로 표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시험 똑같이 그렇게 출제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설되는 이런 공사시험에 컴퓨터 일반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뭐 특별하게 이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수도학원에서 바로 이런 컴퓨터 일반, 이 전산 일반을 위해서 이제 강좌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어떤 강좌를 개설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합니다. 이 컴퓨터 일반도 하지만 이제 일반도 하지만 자격증 시험. 여기서 뭐 자격증 시험은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뭐 전기기사, 토목기사, 기계기사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전산 일반하고 관계되는 자격증은 정보처리가 되겠죠.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 컴퓨터 일반하고 정보처리 자격증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으면 공부는 언제 하느냐? 공부는 공부할 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취업을 하고 또 나이 들어서 무슨 자격증 따려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반하고 여기 정보 처리 자격증은 시험 문제가 비슷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서로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을 열심히 공부하면 자격증 시험도 금방 취득할 수 있고, 자격증 시험을 열심히 하면은 컴퓨터 일반 공무원 시험, 이런 각종 공사 시험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공무원이라든가 이 공사 시험하고 이런 자격증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자격증 시험은 문제 은행식이에요. 문제 은행식이라는 것은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절대평가죠. 합격점이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증 시험은 뭐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뭐 필기 공부하는 거 한 달, 실기 한두 달, 한 두세 달 사이에 누구나 딸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 못하면서 이런 공사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합격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 일반 이런 공사 같은 시험에는 문제 은행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합격점도 상대평가니까 남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뭐 어렵게 넣으면 60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시험 이런 데서도. 그런데 뭐 상대적이니까요. 이런 뭡니까? 자격증 시험하고 다르죠. 그걸 감안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우고 해서 이 수도학원에서는 이 강좌 개설을 이제 컴퓨터 일반하고 정보 처리 자격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시험에 따라서는 전산 관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예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부산 이 교통공사에서는 전산 관련 응시하려면 정보 처리 자격증, 정보 처리 기사는 필수예요. 그런데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가산점을 주는 방식. 근데 가산점도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기사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몇 점을 주느냐? 4.5점을 줍니다. 이 100점 만점에 이 4.5점은 상당한 점수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컴퓨터 일반 공부하면서 자격증 이걸 반드시 취득하도록 한다 이거죠. 또 공무원 합격해서 가면은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수당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수도학원에서 강좌 개설하는 이 컴퓨터 일반 그 교육 과정을 잠깐 제가 적어 보면은, 교육 과정은 첫 번째 기본 이론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이론을 모르고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 이론 하면서 뭐를 하느냐? 기출 문제 분석을 가볍게 같이 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느냐? 기출 문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기본 이론을 모르고서는 기출 문제 분석을 절대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를 하느냐?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 것이죠. 실전 모의고사. 그럼 실전 모의고사는 뭐 단계적으로 해서 한 20회 정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필요시 실전 모의고사를 한 10회 정도 더 추가해서 컴퓨터 일반은 뭐 어떤 공사 시험이든 시험장에 가서 컴퓨터 일반 때문에 시험이 안 떨어지도록 우리가 시험을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컴퓨터 일반은 이렇게 교육 과정을 밟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적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 강의를 듣고자 이제 선택했는데 이 강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서 이제 들을 수도 있고 되니까, 그래서 사후 관리를 추가로 해주는 거는 사후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게시판 만들어서.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영상을 떠났는데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좀 더 나는 다른 것도 좀 추가로 촬영해 달라 그러면 추가 촬영도 하겠다 이거죠. 어떤 영역이 좀 미비하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물론 기본 이론 이거 등등 할 때 상세하게 촬영할 것입니다.
제가 적은 교재는 상당히 시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해설 등을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상세하게 추가로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추가로 해서 말이죠.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게시판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뭐를 하느냐,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왜냐하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개인마다 어려운 문제는 다르겠죠. 그걸 혼자 해결하려면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면은 답변하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 사후 관리를 추가 비용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반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자격증은 다른 거 없죠. 자격증은 크게 필기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필기는 뭐 혼자, 예를 들어 컴퓨터 일반 이거 들으면은 뭐 혼자 해도 뭐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뭐 특별한 이유로 뭐 좀 더 원활하게 합격하려면은 이 필기 수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필기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실기는 아무래도 약간 주관식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필기보다는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이 필기는 뭐라 그럴까, 60점만 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젊었을 때, 여기서 공부할 때 자격증 이거를 최소한 살아가면서 1개 내지 2개, 너무 많아도 필요 없지만 한 3개 정도는 웬만한 사람은 갖고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여러 곳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대학교 4학년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 이제 준비하는 경우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걸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은 한 가을 되면은 뭐 미리 어떻게 될까요? 어느 곳에 뭐 자격증도 충분히 따놓고 어느 곳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높아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하나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제 이 공무원 계통, 각종 뭐 공사라든지 이런 게 폭넓게는 공사,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쪽이 되겠죠. 이쪽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만약 이제 이 설명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합격해서 준비를 1년 동안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으면 준비하라 그러면 누구나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레일 제가 보니까 연봉이 신입 연봉이 3,300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3,3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도 3,300 안 돼요, 신입은. 근데 여기 3,300인데 상여금은 제외된 거예요. 상여금 없이 신입 사원 연봉이 3,300이면 코레일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럼 일반 뭐 회사보다 이거는 또 뭐 정년이 보장되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이 많이 치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나는 합격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시험에서 준비 시작하고 1년 만에 합격하면 매우 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누구나 합격하는 거 아니죠. 어떤 내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면은, 그래서 1년 만에 합격하려고 했는데 5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10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5년 만에 만약에 이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공부하라 그러면 할까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5년 준비해갖고 이런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이 고시방에 처박혀 있나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왜? 나는 1년 만에 합격하려고 했는데 1년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직 대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아직 이런 경험 못 했겠죠. 그렇지만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재를 잘 선택하고, 그 강사는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잘못 선택하면 강사 중에서도 시간을 절약 아니라 오히려 늘려주는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교재는 2권, 예를 들어 자격증 말고 컴퓨터 일반 시험 준비하는데 필요합니다. 그 2권을 준비해서 어떤 단계적으로 잘 하면은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공사시험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뭐 학원이나 다른 데서 게시판에서 질문하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